자, 우리가 이 위생설비 할 차례죠. 그쵸? 그럼 현재 우리가 총론 공부했으니까 위생설비, 그 중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거예요. 위생설비. 위생설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물을 공급하는 급설비예요. 그래서 물의 공급과 수질이라고 나와요. 공급 등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물을 모은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채수라고 그래요. 아, 이 채수가 물을 모은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가만 내비두면 가라앉아요. 이게 침전이에요, 침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폭기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 폭기를 하면 에어레이션이라고 해서 물 속에다 막 기포를 막 혼입하고 막 공기를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철분이 분리가 돼. 철분이 분리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여과를 시켜야 돼, 여과.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죠. 그 다음에 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기억하세요. 물을 모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가라앉는다, 침전.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 과정이라 해서 이 물 속에다 막 기포를 막 공기를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철분이 분리가 된다. 철분이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여과를 시켜야지. 그 다음에 살균하고, 살균 또는 속 같은 얘기예요. 살균이나 소독을 하고 급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물의 일반적 공급 과정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의 경도라고 나와. 우리가 보통 센 물, 약한 물 얘기하죠. 물의 경도값을 보면 우리가 보통 물이 먹는 물을 우리 적수라 그래. 적합수. 우리 먹는 적합한 물이 있잖아요. 적수인데 적수는 90에서 110 ppm 정도의 우리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ppm이라는 단위를 왜 필요하냐? 이건 100만 분의 1이에요. 이건 100만 분의 1인데 기본적으로 물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의 양을 이것에 대항하는 탄산칼슘, 마그네슘의 양과 이것에 대항하는 탄산칼슘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아주 작은데 이 작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단위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음용수를 적합한 술이잖아. 적합한 물, 적합한 수, 적수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110 ppm보다 큰 술을 우리가 센 물이다, 경수라 하고요. 90 ppm 이하의 물을 소프트하다, 연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의 0에서 10 ppm처럼 아주 작다 그러면 우리가 극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곡물이나 이런 물들은요, 경수예요. 딱딱해. 탄산칼슘 양이 많아. 그럼 이 탄산칼슘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물을 끓이면 물때가 생겨. 물때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탁을 하면 때가 잘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수는 뭐라고 하냐면 세탁용수라든가, 그쵸? 또는 우리 옷을 세탁하는데 세탁용수라든가 아니면 물을 보일러에 집어넣는 이런 용수엔 적합하지 않고요. 세탁용수나 보일러수는 연수화시킨 물을 사용해야 돼요. 연수화시킨 물. 그러면 어떻게 연수하냐고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끓이면 돼. 뿌리면 그 물이 연수가 돼. 그럼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럼 보일러에 물을 끓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일러에 물을 끓이는 과정에 물때가 생겨서 보일러 배관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강원도 여행 가는 거야. 여행 가는데 지금 그 자동차에 보급수가 떨어진 거예요. 보급수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냉각수를 사서 채워야 되는데 중간에 계곡이야. 강원도 계곡.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급하니까 이 강원도에 있는 센 물이죠. 센 물을 보급수로 집어넣고 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바가지 뿌리고 하니까 좀 시원해졌어. 오케이. 그쵸? 요렇게 해서 휴가 갔다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났나? 영동도에 건너는데 갑자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 차가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건너자마자 바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니 공업소가 있더라고. 큰일 났다고, 내 차 터지겠다고. 연기가 막 난다 했더니 그 사람이 같이 쫓아왔어. 그러더니 연기를 탁 보더니 이거는 뭐 그런 연기가 아닌데 하면서 라제타를 탁 열더니 여기 빵꾸 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빵꾸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센 물을 집어넣었더니 이 센 물이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때 배관을 막히게 하고 배관이 막히니까 동맥경화처럼 뻥 터진 거예요. 그럼 결국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보일러가 터진다. 몇 천만 원짜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백만 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경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연수를 써야 되고요. 이해하시겠죠? 연수 써야 되고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물을 끓이면 연수가 되는데 이때 물을 끓이는 과정에 물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H 산도라고 나와. pH 산도 뭐냐면 우리 수소이온 농도라고 그러는데요. 수소이온 농도 보통 우리 0에서 뭐 14 정도 사이라 그러면 그렇죠? 표현을 하면 일정의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뭐냐면 뭐 최대 14값 정도를 우리 얘기하죠. 7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7이 중성이에요. 중성. pH 값이 7이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7보다 커지면 우리는 알칼리 성분을 지닌다고 하고요. 수소이온 농도 값을 가지고 얘보다 작아지면 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pH 산도를 얘기하는구나. 수소이온 농도를 녹아있는 정도를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는 거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의 급수존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고층 건물, 높은 건물이죠. 높은 건물, 이 높은 건물의 급수조닝. 자, 그럼 높은 건물의 급수조닝이라는 것은 문제점과 존이라고 있는데, 일단 고층 건물에 왜 급수존이라는 그런 이 과정을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상 느끼실 거예요. 높은 빌딩이 있었죠. 높은 건물에 1층에 화장실 갔는데 밸브를 조금만 크게 열면 갑자기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와요. 그 다음에 쫙 빨리 들면 약간의 끼익 하면서 물이 떨어지는 그 배관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민감하신 분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막 물이 막 튀는 거야. 특히나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요. 이렇게 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온갖 묻는 거야, 막.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주 그래도 그나마 침착하게 조금씩 열어요. 근데 성격 급하신 우리 남성분들이 그냥 확 들다가 여기 온몸에 그냥 물이 튀는 거야.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고 되면 오해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의 급수 압력은요 적당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또 너무 낮으면 또 한참 올리잖아요. 질질 새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건물이 높으면 그만큼 물 기둥이 높아지겠죠? 보세요. 건물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만큼 이 압력이 높아지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무엇과 관계였다? 이 높이와 관계하잖아. 높이와 관계하는 걸 뭐라 그랬어? 우리는 수도압이라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미터 아쿠아의 압력이냐라는 것을 첫 시간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설비 기초에. 그래, 맞아. 압력이 너무 세면 문제가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물기둥 끊어주는 거야, 이렇게. 너무 세니까 끊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압력이 이렇게 너무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물기둥을 끊어서 이 물기둥의 높이를 다시 이렇게 H1, H2로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하면 처음에 너무 수압이 높은 거를 좀 우리가 낮춰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정한 압력으로 균등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조닝이라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고층 건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까 얘기했지만 압력이 지나치게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이 사실 불편해요. 편리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아까처럼 이런 불편한 경우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구 같은 게 고장이 나요. 너무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단 아까 얘기한 이 소음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물을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낭비하는 거잖아. 낭비. 그래서 이런 요소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급수 조닝을 하는데 이 급수 조닝 H 이걸 얼마나 할까요? 조닝을 했더니 일반 주거용 건물은 30에서 40m 정도마다 끊어줘라. 그러나 이제 업무용은 좀 셀 필요가 있죠. 업무용은 때에 따라 우리가 좀 세도 되니까 40에서 50m 이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물기둥을 끊어줘라 라는 거 외우셔야겠죠. 외우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수 조닝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를 보면 급수 설비 공급 라인 핵심 개통도라고 나와요.